좋아요. 우리는 도발적인 사건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 기대감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필수 장면이에요. 바로 도발적인 사건이 필수 장면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도발적인 사건은 일종의 위기예요. 위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정과 결말을 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적인 사건은 필연적으로 절정,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이끌어요.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는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고요. 여러분들 저희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남주와 여주가 있어. 알콩달콩 잘 지내는 부부야. 그러던 어느 날 대판 싸워서 상대방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들어요. 배우자는 과감하게 주인공을 버리고 떠나죠. 이건 도발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독자들은 어떠한 장면을, 미래의 어떠한 장면을 떠올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성공한 주인공 앞에 나오는 전 남편 또는 전 와이프가 후회하는 장면, 그 다음에 비는 장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겠죠. 이게 바로 필수적인 장면이에요. 물론 웹소설에선 해당 장면이 궁극적인 장면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주인공과 전 배우자의 이야기, 그 플롯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장면을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작가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독자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독자들이 바라는 장면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작가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작품의 성격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대사, 행동, 이미지,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이 독자들에게 가능성을 알려주고 그게 곧 기대감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작가가 미리 심어둔 기대가 충족되는 바로 그 순간 독자들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도발적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후에 거두어들일 씨앗이 되는 셈이에요. 좋아요. 그럼 도발적인 사건은 어디에 배치되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절정과 결말을 위한 씨앗이라고, 도발적인 사건이. 당연히 여기에는 100% 정답이 없어요. 대신 으뜸 가는 원칙은 있어요. 최고라고 여겨지는 원칙은 있어. 그게 뭘까요? 바로 주요 사건이 시작되고 4분의 1 지점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가 4화짜리야. 물론 길면 25화짜리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겠지. 뭐건 간에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화의 막바지에선, 4화짜리를 기준으로 1화의 막바지에선 그 도발적인 사건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무조건 빨리 나온다고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도발적인 사건은 독자를 사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독자들이 이 세계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때 그때의 도발적인 사건을 집어넣어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작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독자들이 작품에 흥미를 가지기 위해 주인공과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하나? 대신 너무 많은 정보를 넣어도 안 되겠죠.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독자들이 모를 줄 알고 정보를 엄청나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독자들은 적당히 맥락만 파악하면 자신의 상상력으로 빈 정보를 충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치의 정보만을 풀고 바로 도발적인 사건을 넣어주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어디까지나 추천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좋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 막바지야. 이번에 볼 건 특성이에요. 도발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의 사건이 필요한가? 당연하지만 해당 사건은 세계, 인물, 장소와 적절하게 어울려야 해요. 그 사건에 대한 아이디어가 한번 잡히고 나면 작가는 그 사건의 기능, 목적에 집중해야 하죠. 그 도발적인 사건은 주인공의 삶의 균형을 급격하게 뒤흔들어 놓은 무언가일 거예요. 또는 주인공에게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런 목표와 기능들이 있겠죠. 이런 목표와 기능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도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별하게 새롭게 말할 건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조금 추상적으로 요약해 놓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도발적인 사건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밀어붙여야 돼요. 도발적인 사건에서만은 주인공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게 좋아요. 인기 있는 웹소설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은 극한까지 내몰리죠. 목숨을 걸고 퀘스트를 해야 한다던가, 회사의 존망을 걸고, 또는 그룹의 존망을 걸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 위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더 큰 가치가 부여되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도발적인 사건은 주인공의 삶을 뒤흔들어야 한다. 계속 이야기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대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야기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인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살짝 이제 높아지면 얘기하는 건데,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주인공이 알아서 움직인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책임한 소리예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프로정신이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가는 계속해서 주인공에게 사건을 던져주고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들고 물어봐야 하거든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야 해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도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봤어요. 제 작법 수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냐마는 이번 내용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이야기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도발적인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발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법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